IGCSE 2017 페이퍼 41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에너지 회사에서 2013년도에는 아래에 보이는 가격으로 요금을 부과했다고 되어 있어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23.15센트에 거기다가 유닛당 13.5센트고요.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하루에 24.5센트에다가 유닛당 5.5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번은 90일 동안 이 가족이 전기를 1885유닛을 썼대요. 그럼 가격을 써주는데 달러로 써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90일이면 90일 동안 23.15죠? 거기다가 유닛당 13.5잖아요. 그렇게 얼마큼을 썼냐면 1885유닛을 썼습니다. 이거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은 27,531이 나오는데 저희는 이게 센트로 계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로 쓸 거면 두 칸 나와야 되죠. 그래서 275.31달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역시 90일 동안 가스를 썼는데 이 가스 가격이 전체 계산해 봤더니 198.16이 나왔대요. 그러면 가스는 몇 유닛을 썼냐고 물어보는 거죠. 먼저 식을 써보면 90일 동안 썼고요. 90일 동안은 원래 얘네 24.5 부과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스 유닛은 우리가 모르니까 X로 놓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유닛당 5.5였잖아요. 5.5 써주고 그래서 이 가격이 198.16이 나오죠. 이 앞에 거 계산해주면 2205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부과된 금액은 달러로 부과되어 있어요. 요건 달러고 지금 저희가 쓴 건 센트니까 달러로 바꾸면 여기 점 하나 찍어 줄게요. 그리고 뒷부분은 5.5x죠. 5.5x가 나오고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은 198.16에서 22.05 빼고 5.5로 나누면 되잖아요. 자, x는 198.16에서 22.05 빼고요. 그리고 요거 전체를 5.5로 나눠줄 거예요. 계산해 보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5.5를 센트로 놨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5.5를 이렇게 쓰지 말고 100분의 5.5로 놓고 계산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3202 유닛을 사용하게 됩니다. B번 문제입니다. 2013년도에 전기요금은 유닛당 13.5센트였어요. 근데 앞으로 3년 후에, 그러니까 3년 후 동안 얘가 매년 8%씩 증가를 한대요. 그러면 그러니까 3년 후에 요금이 어떻게 되냐고 묻고 있는데 여기서 3년 동안 증가하는 이 8%는요. 앞선 연도의 금액에 대해서 8%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리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계산을 해보면 13.5가 있어요. 원래 최초의 금액 13.5에다가 곱해줄 거예요. 뭐를 곱하는 거냐면 이게 1 플러스 올라가는 금액을 곱해주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퍼센트를. 그럼 0.08이 되고요. 이거의 향후 3년입니다. 복리 계산식 기억나나요? A에 1 플러스 R의 전체 N승인데 이 A가 처음에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이니셜 디파짓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처음 금액이고 이 1은 내비두고요. 이 R은 올라가는 퍼센트를 의미해요.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계산기를 해보면 17.0061 뭐 이렇게 나와요. 17.0061 하고 뭐 나오는데 저희는 세 자리 네 자리 써줄까요? 저는 17.00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이 3년 동안 가스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어떻게 올라갔냐면 5.5센트에서 7.7센트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면 얼만큼 올라갔는지 그거 퍼센트로 써달라는 건데 원래 금액이 5.5였었죠? 그런데 올라간 금액은 얼마인가요? 7.7에서 5.5 빼주면 이게 얼마가 나옵니까? 2.2가 나오죠? 이렇게 하고요. 퍼센트로 써달라고 그랬으니까 곱하기 100 해줄 거예요. 이거 계산해주면 5분의 2네요. 5분의 2에 곱하기 100이니까 답은 40%가 되겠습니다. 10번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3년 동안
5.5센트에서부터 증가를 했어요. 어디까지 증가했냐면 7.7센트까지 증가했죠. 그런데 얘가 어떻게 증가를 했냐면 여기 exponentially라고 써 있어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리처럼 증가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얘가 매년 얼만큼의 성장률을 갖는지 퍼센테이지로 나타내 달라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복리계산식하고 똑같아요. A에 1 플러스 R의 전체 N승이라고 계산을 해주면 돼요. A는 최초의 금액이었고요. R은 늘어나는 양이었어요. 자, 그러면 원래 5.5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5.5에서 시작을 했고 1 플러스 R 자체를 저는 잠시 X라고 놓겠습니다. 5.5 곱하기 3년이었으니까 X의 3승이죠. 이게 7.7이 나왔대요. 자, 그러면 5.5 이항에서 X의 3승은 5.5분의 7.7이죠. 자, 3승 계산 어떻게 하죠? 루트 3 써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요. 계산기에 루트 부분에 보면 보통 Shift 누르면 이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1.1186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저희는 x가 1.1186인 거예요. 우리는 r값을 계산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1 플러스 r값이 1.1186이니까 r값 자체만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0.1186 요 정도 나오겠죠. 그쵸? 근데 이거는 지금 소수로 나타내진 거고 여기에선 저희에게 퍼센트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곱하기 100까지 해주면 11.87 예, 요 정도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D번 문제입니다. 2015년에 에너지 회사에서 이익금을 이렇게 나누기로 했대요. 먼저 shareholder, 이게 그러니까 주주죠. 주주가 있고 보너스가 있고 아마 그 투자 개발비 같은 것 같아요. 5대 2대 6으로 나눌 건데 2015년에 이익금이 390에다가 밀리언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밀리언이면 동그라미가 6개죠. 그러면 390하고 밀리언이란 얘기는 390을 쓰고 이 뒤로 동그라미를 6개를 더해달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1.3 하고 여기에 밀리언이 써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1점 하고 밑으로 6개가 간다는 얘기예요. 3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6개가 가는 거죠. 다시요. 0.4 밀리언이라고 써 있으면 이 얘기는 점을 기준으로 밑으로 6개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하고 동그라미 5개가 더 가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390 밀리언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답안 쓸 때 뒤에 밀리언은 그대로 가니까 저희는 동그라미 6개는 생각지 않고 문제를 풀면 390에다가 곱할 거예요. 연비 계산하는 거죠. 5 더하기 2 더하기 6을 하고 이 중에 하우스홀더한테 가는 거니까 이게 5가 되겠네요. 그러면 밑에가 13 나오고 5 나오죠. 그럼 약분되면 요게 30이 나오니까 오케이 150 밀리언이 되겠네요. 답은 15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이 회사의 share price라고 나오는데 이게 주가예요. 회사의 2015년 6월 달에 주가가 258.25달러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2015년 5월 값보다는 3.3%가 올라간 거래요. 자, 그러면 2015년 5월에는 값이 얼마였냐고 물어보는 거죠. 계산하는 거는 원래 2015년 값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거는 X로 놓을 거예요. 곱해주는 거죠. 얼마큼 증가했어요? 3.3% 증가했으니까 이거는 3.3%를 소수로 가주면 나누기 100을 해주면 0.033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 1 더해 주셔야 되는 거 알죠? 그러면 1.033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258.25가 나오죠. 그럼 X는 258.25를 뭘로 나눌까요? 1.033으로 나누면 이거 계산을 해보면 네, 250달러가 나오네요. 제가 이거 1 더해주고 뭐 1 빼주고 사람들이 이걸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여러분 만약에 현재 여러분의 용돈이
2만원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용돈이 2만원이에요. 자, 여러분이 뭔가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용돈을 10% 올려주시겠대요. 10% 올라가면 얼마인가요? 2만원의 10%는 아마 2천원이 되겠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10%를 계산을 하면 곱하기 0.1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다음 달에 용돈을 2천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22,000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곱하기 0.1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 곱하기 1.1 원래 2만원 값 1과 올라가는 10% 값 0.1을 해줘서 1.1을 곱해야지 22,000원이 나오죠. 이해되셨어요? 다시요. 자, 여러분 용돈은 여전히 2만원인데 엄마가 30% 올려주신대요. 30%만 계산하면 6,000원 밖에 안 돼요. 여러분 원래 용돈은 2만원이잖아요. 26,000원을 받고 싶으면 여기다 얼마를 곱해줘야 된다고요? 그때는 2만원에다가 곱하기 1.3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번엔 반대로 용돈 2만원이었는데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10%를 깎아버리겠대요. 그럼 10% 하면 2,000원인데 이 경우에는 2,000원을 깎는다는 얘기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엄마가 10%를 깎는다는 얘기는 나는 100% 중에 90%밖에는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는 2만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곱하기 0.9를 해주면 2,000원 깎인 18,000원을 여러분이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하면은 1 플러스 올라가는 금액을 해주는 거고요. 아니죠. 1 플러스 올라가는 퍼센트를 해주시는 거고, 내려간다고 하면 1에서 내려가는 금액, 그러니까 퍼센트를 뺀 것을 곱해주면 아마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끝이 났고요. 2번 문제입니다. 차가 90대가 있는데 이 차가 그러니까 이 밑에 나오는 표는 이 차가 걸리는 시간이에요. 뭐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냐면 그 레이스 트랙이 있는데 이 트랙을 한 바퀴 완벽하게 돌아주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차는 90대가 있었고요. 자,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보면 타임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 t가 의미하는 거는 초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고요. 밑에 frequency는 한국말로 도수죠. 도대체 몇 개인지 숫자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modal time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저도 처음에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도대체 이게 modal time이 뭔지. 모드가 있어요. 이 통계할 때 보면 mean, median, mode, 뭐 range 이런 거 나오는데 거기에서의 저희가 모드는 알아요. 모드는 횟수가 많은 걸 의미해요. 가장 빈도수가 높은 거. 이 모달 넘버라는 말 자체가 제일 숫자가 높은 애가 누구인지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타임으로 표시가 됐고요. 보시면 90대의 차 중에 24대가 여기에 걸려 있잖아요. 그럼 얘는 71에서 여기다 72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내가 직접 써야 되는 경우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 이 악어인 말이에요. 한쪽은 그냥 벌려져 있는 거고 한쪽에는 갖다 표시가 들어간다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거 민 타임을 계산하래요. 되게 심란하네요. 쓸 게 되게 많죠. 제가 써볼게요. 민은 우리가 한국에서 얘기하는 평균을 얘기하죠. 자, 평균을 계산하는 법이 이 경우에는 70과 71의 중간값을 아셔야 돼요. 이거와 이거의 딱 가운데 값이 얼마죠? 70.5가 되겠죠. 여기는요 71.5고요. 여기는 72.5고 73.5에다가 여기 74.5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시면 되냐면 얘를 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쓰면 계산기 누르실 때 괄호 안 하면 틀립니다. 70.5에다가 곱하기 17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더 할 거예요. 71.5에다가 곱하기 24 할 거고. 제가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거 한 번만 다 쓸게요. 그 다음에 73.5 곱하기 18이고요. 마지막에 74.5 곱하기 10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나눠주셔야 돼요. 뭘로 나눠야 되죠? 전체 도수로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에게 말했었죠? 90개라고. 자, 이렇게요. 이 90의 의미는 한 번만 쓰면 17 더하기 24 더하기 21 더하기 18 더하기 10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계산기에 누르실 때 한 번 더 괄호 해주셔야지 계산기에서 깔끔하게 인식이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해 주면은 72.5
72.2777 이렇게 순환소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오늘 세 자리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72.3이 되겠네요.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이 괄호를 채워달라는 얘기인 건데 여기 보면 cumulative frequency가 나와요. cumulative가 무슨 얘기냐면 한국말로는 누적도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여러분이 통장에 저금을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이요. 월요일 날 여러분 1,000원 저금했어요. 자, 통장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이번엔 수요일 날 저금을 할게요. 여러분 수요일 날 300원 저금하고 싶어요. 수요일 날 300원이 저금하면 통장에는 어떻게 되냐면 300원이 들어가고 1,300원이라고 표시가 되죠. 요게 바로 누적도수예요. 다시요. 언제 할까요? 자, 일요일 날 우리 한번 1,500원 정도 저금을 해볼게요. 일요일 날 1,500원을 저금을 하면 통장의 표시는 어떻게 되나요? 1,500을 쓰는 게 아니라 전체 합계인 2,800원을 쓰잖아요. 이게 누적도수 cumulative frequency예요. 자, 보면 처음에 17이잖아요. 자, 그러면 72보다 작거나 같은 건 몇 개냐고 물어봤어요. 이 경우에는 17과 24를 더해서 써줘야죠. 자, 그럼 얼마인가요? 41이 나오네요. 자, 73보다 작은 건 요거 3개를 다 더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41에다가 얼마를 더해줄까요? 21을 더해주면 62가 나오겠네요. 자, 74보다 작은 건 이 62에다가 뭐를 더할까요? 18을 더하니까 얼마인가요? 80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 80에다가 10을 더해서 90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요, cumulative frequency 이 단어는 외워두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한 그 cumulative frequency를 갖다 이번엔 그래프에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림 그릴 때요. 자, 처음에 70보다는 크고 71보다 작은 게 17이었잖아요. 자, 그럼 이 71의 지점에 17이 되는 데다가 점을 찍어줘야 돼요. 그럼 대충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2까지가 41이었죠. 그러면 72까지가 41이니까, 저는 이거 그림 그리는 거가, 이게 제가 컴퓨터에다 그리는 거니까, 그리는 게 좀 쉽지는 않네요. 자, 그 다음에 73까지가 62죠. 실수하면 안 되는데, 명확하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4까지가 80이고요. 마지막에 90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선을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거 선을 잘 그리셔야지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바로 밑에 있는 문제가 뭐였냐면은 여기에서 미디언 값을 찾아달라고 그랬어요. 미디언 값은 전체 도수가 아까 90이었잖아요. 그러면 90의 가운데 값이 되는 거예요. 대충 여기서 따지면 한 45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요 정도요. 자, 요 정도 선에서 이걸 자를 갖고 그리세요. 이렇게 그려보세요. 저 약간 더 위에 그려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그려지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내려오면 그러면 값이 얼마가 되나요? 72.2보다는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줄을 약간 위에를 그렸어야 되니까 72.25 이 정도가 미디언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터코타일 레인지를 해야 돼요. 인터코타일 레인지란 4분의 3 지점에서 나오는 값에서 4분의 1 값을 빼고 이 값을 갖다가 저희가 인터쿼타일 레인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전체 도수가 90이었잖아요. 그럼 90의 4분의 3 지점이면 대충 77.5가 되겠네요. 그리고 90의 4분의 1 지점이면은 이게 22.5가 되겠죠? 그러면 77.5에 해당하는 점에서부터 쭉 그으세요. 그어서 그 값에 해당하는 게 대충 얼마가 나오나요? 대충 한 75.3? 네, 75.3 정도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 다음에 22.5에 해당하는 지역이면
여기 정도 되겠죠. 그쵸? 자, 여기 정도 되니까 이렇게 와서 보면 대충 71.2라고 할까요? 71.2 정도 나오나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75.3이 아니라 73.3이 나요. 네. 그래서 이 값을 빼주면은 2.1 정도가 나와요. 이거를 저는 인터프타일 레인지라고 하겠습니다. IGCSE 같은 경우는 이런 류의 문제에서는 답지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답이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2.2를 답이 뭐 2.0부터 2.3까지 아니면 저희가 조금 전에 한 미디안 값 구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72.25가 나왔는데 답지에는 뭐 71.25에서 뭐 74까지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는 그 범위 내의 값만 써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가 cumulative frequency를 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인터쿼타일 레인지 찾는 거 4분의 3 지점에서 4분의 1 지점 빼는 거 요거까지 꼭 알아두셔야 되고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아마 종종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T번 문제입니다. 저기 레이스 트랙 한 바퀴가 대충 측정을 해주면 3720m가 되고요. 이 3720은 10m까지 얘가 그 반올림을 해준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차가 한 바퀴를 도는 데는 75초가 걸리는데 이 또한 초 단위까지 반올림해서 해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계산을 할 건데 뭐를 계산을 하는 거냐면 upper bound 라고 써 있어요. 평균 속력을 계속 구할 건데 이걸 upper bound를 구해달라고 했고도 하나 더 있네요. 요구사항이 지금 여기는 미터 per second에 킬로미터 per hour로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씩 가보죠. 자, 먼저 nearest 10 meters라고 그랬으니까 3720이 사실은 3700이 아닐 수도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3715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요. 이 값 자체가 그리고 3725보다는 작겠죠. 자, 이런 의미였었고 75초의 의미가 원래는 74.5일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아니면 75.5보다는 작겠죠. 자, 되셨죠? 여기서 저희에게 어플 바운드를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어플 바운드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일단 이 값 자체가 평균 속력 자체를 구하려고 하면 전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야지 속력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 네 개 중에 그러니까 위에 거 두 개 중에 누구를 택할 것이며 밑에 거 두 개 중에 누구를 택할 것인가 펄이라고 나왔을 때는 가장 큰 값이 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리는 커야 되는 거고 밑에 있는 시간은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3725를 74.5로 나누는 거 이거는 펄이에요. 만약에 로어를 해달라고 그랬으면 이거는 어떻게 주면 돼요? 3715를 75.5로 나누면 이거는 로월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이제 마지막 요구 조건을 저희가 충족시켜야죠. 킬로미터로 가고 아워로 가라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가볼까요? 3725m인데 이거 킬로미터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누기 1000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주면 되고 그 다음에 74.5 이거 초인데 초가 시간으로 가려면은 초가 분으로 가려면 60이고요. 분이 분이 시간으로 가려면 60이니까 결국 나누기 3600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80 킬로미터 퍼 아워이 나옵니다.